이상한 집시 할멈. 내가 이 저택에서 보낸 쓸쓸했던 3개월에 비한다면 그 무렵 손필드 저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생기가 넘쳐 흘렀다. 화창한 봄날을 즐기러 손님들이 야외로 소풍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저택 안은 줄곧 떠들썩했다. 어느 날 로체스터 씨는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손님들을 저택에 그대로 둔 채 시내에 나갔다. 그때 낯선 마차 한 대가 저택으로 들어왔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는데 로체스터 씨의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메이슨이라는 그 신사는 정확한 영어가 아닌 이상한 사투리를 썼다. 그는 난로가에서 이 집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메이카니 킹스턴이니 하는 지명으로 미루어 보아 서인도 제도에서 살다가 온 듯 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어서 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하인이 들어왔다. 그가 덴트 대령에게 무언가 속삭이자 덴트 대령이 곧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에 이상한 집시 할멈이 와서 여러분의 운수를 점쳐주겠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찮아요. 그냥 가라고 하세요. 잉그램 부인이 쌀쌀하게 말했다. 마님, 그냥 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랍니다. 손님들의 운명을 점쳐주기 전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하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못생긴 할멈이에요. 닦지 않는 주전자처럼 새카매요. 그럼 진짜 집시 할멈인가 봐. 우리 한번 점을 쳐보기로 해요. 어서 가서 불러와요. 블랑슈 잉그램이 소리치자 응접실은 갑자기 웅성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하인이 들어와서 말했다. 이곳으로는 오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방에 안내해 두었어요. 숙녀분들만 한 분씩 오시라는군요. 그럼 제가 먼저 갈게요. 블랑슈 잉그램이 마치 전쟁터에라도 나가는 장수처럼 응접실에서 나갔다. 15분쯤 후 블랑슈 잉그램이 상기된 표정으로 응접실로 돌아왔다. 어땠어, 언니? 진짜 점쟁이 같았어? 메리 잉그램이 다그쳐 묻자 블랑슈는 조금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떠돌이 집시 할멈이 다 그렇지 뭐. 아무튼 내 호기심은 이걸로 만족했어요. 블랑슈는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거의 30분 동안이나 그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블랑슈는 책을 한쪽도 넘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불만에 가득 찬 어두운 표정이 엿보이는 것으로 보아 점쟁이의 말이 무척이나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는 동안 메리 잉그램과 에이미와 루이자 이슈턴 자매는 혼자 가기가 겁난다면서 셋이 함께 집시 할멈에게 다녀왔다. 응접실로 돌아온 그녀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이 흥분하고 있었다.
마녀 같아.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처럼 알아맞힐 수가 있지? 그녀들의 말에 의하면 집시 할멈은 그녀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게 없었다고 했다. 하다못해 자기들 집에 있는 가구나 장식품까지 척척 알아맞혔다는 것이었다. 이 시끌벅적한 소동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인이 내게로 다가왔다. 에어 선생님, 점쟁이 할멈이 이 집안에 아직 점을 치지 않는 숙녀분이 한 분 더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저도 한번 가볼게요. 나는 호기심을 채울 뜻밖의 기회에 기뻐하며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집시 할멈은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난로 가까이에 가서 손을 녹였다. 당신도 운수를 알고 싶다 이거지? 집시 할멈이 내 얼굴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 먼저 말씀드리지만 전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뻔뻔스럽기는 당신이 들어올 때 난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물론이지. 그런 것도 점치는데 필요한 일이겠지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땐 더욱 그렇지. 그런데 조금도 떨고 있지 않군. 왜 떨어야 하죠? 춥지도 않은데요. 추울 거야. 당신은 병들어 있거든. 게다가 바보 같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주지. 당신이 추운 것은 애롭기 때문이야.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쏟을 상대가 없기 때문이지. 바보 같다는 건 마음속으로는 괴로우면서도 그 감정을 불러들이지도 못하고 상대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집시 할멈은 검은 담배 파이프를 쭉쭉 빨아댔다. 이렇게 큰 저택에 고용되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는 달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재료들이 손 닿는 곳에 있어. 남은 건 그것을 잡아서 맞추는 일뿐이지. 운명의 신이 그것을 약간 흐트려 놓았거든.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은 알아듣지 못해요. 운명이란 이마와 눈에 있는 거야.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어봐.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요즘 무언가 마음 설레는 희망을 품고 있지? 당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말이야. 그런 건 없는데요. 눈빛에는 불꽃이 빛나고 눈은 이슬처럼 반짝이는군. 그런데 이마에는 고집이 스며 있어. 영혼을 팔아서 행복을 사지는 않겠다는 고집 같은 것 말이야. 그때 집시 할멈의 말투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았다. 말투와 몸짓이 아주 낯익은 것이어서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할멈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끈을 다시 매면서 나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했다. 그때 내 눈에 그녀의 손이 들어왔다. 그것은 주름 잡힌 노인의 손이 아니었다. 새끼손가락에 내가 몇 번이나 보아온 로체스터시의 보석 반지가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집시 할멈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체념한 듯 모자를 벗으며 끈을 풀었다. 어때, 에어 선생, 나를 알아보겠소?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하하하, 감쪽같이 속았지? 저 아가씨들은 속았겠군요. 당신에겐 신통치 않았나 보군. 제게는 점쟁이 역할을 하기보다는 뭔가를 탐색하셨잖아요. 정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에어 선생, 나를 용서해 주겠어? 내가 실수한 것이 없나 생각해보고 나서 용서해 드리지요. 아무튼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에어 선생, 당신은 실수한 것이 없어요.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별이 있었어. 그런데 그 미소는 무슨 뜻이요? 놀라움과 기쁨의 미소예요.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죠? 잠깐 더 있어줘요. 그런데 손님들은 뭘 하고 있던가요? 아, 깜빡 잊었군요. 애출하신 동안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메이슨이라고. 친한 친구분이라던데요. 뭐라고? 메이슨? 로체스터 씨는 발작을 일으키듯 갑자기 몸을 떨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메이슨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이제 마지막이 되었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는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어머나, 저를 잡으세요. 에어 선생, 언젠가도 내가 당신의 어깨에 기댄 적이 있었지? 그는 의자에 앉아 침통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귀여운 친구, 이 끔찍한 기억을 다 잊고 당신과 단 둘이서 조용한 애딴 섬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원하신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에어 선생, 혹시 필요하다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겠소. 네, 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어요. 에어 선생, 식당에서 포도주를 한 잔 갖다 주구려. 아니, 그보다 메이슨이 손님들과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오. 나는 식당으로 갔다. 모두들 신이 나서 웃으며 만찬을 즐기는 중이었다. 내가 포도주 잔을 가지고 서재로 돌아왔을 때 로체스터 씨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손에서 포도주 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성실한 요정이여. 로체스터 씨는 포도주를 쭉 들이키고 나서 잔을 내게 돌려주었다. 모두들 뭘 하고 있어? 먹고 마시며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어느새 안정을 되찾은 듯 했다. 메이슨은 벤트 대령 부부와 유쾌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만일 저 사람들이 떼지어 달려와서 내게 침을 뱉는다면 당신을 어떻게 하겠소? 모두 쫓아내 버리죠 뭐. 그럼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끌려가서 멸시당하고 욕설을 듣고 나 혼자 남겨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 당신과 함께 남겠어요. 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비난을 무릅쓸 수 있단 말이요. 함께 있고 싶은 분을 위해서라면 그런 비난쯤은 견딜 수 있어요. 내 눈을 찬찬히 바라보던 로체스터 씨는 마침내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에어 선생, 거실로 가서 메이슨에게 말해줘요. 내가 방금 돌아왔는데 만나고 싶어 한다고. 거실로 돌아온 나는 로체스터 씨가 말한 대로 메이슨을 서재로 안내하고는 2층에 내 방으로 돌아왔다.